자, 2024년 대비 우리 CPA 1차 시험을 위한 정부에게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용석 회계사라고 하고요.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관리랑 정부회계를 현재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부회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강의의 교재는 제가 저술한 교재, 제가 이제 2012년 출제될 때부터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이 이제 7판입니다. 7판. 그래서 6판이 아니고 7판 교재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강의 시간은 20시간이에요. 20시간 정도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목차를 보시면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앞에 1장부터 6장은 국가회계, 국가. 정부회계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정부라고 한다면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들의 회계처를 배우는 게 정부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6장은 국가에 대한 회계를 보시면 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회계라는 거는 다 기업회계잖아요. 자, 그래서 기업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회계를 정리할 것인데, 이 정부회계는 우리 공인회계사 그 시험 출제가 2012년도부터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된 거죠, 역사가. 그리고 현재 회계학 과목에서 5개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고 2차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에버리지로 트렌드를 구해보니까 5개 중에 국가회계에서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점이 뭐냐면 2012년도에 처음 정부회계가 출제될 때는 문제 난이도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도 쉽게 5개 중에 4개, 5개를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 10년 역사를 흐르다 보니까 난이도가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직전연도, 예를 들면 2022년, 23년도에 출제된 그 기출문제들은 과거 문제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그 회계 기준에서만 출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예규에서도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어려워지는 파트가 어디냐면 국가회계예요.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쉬워요. 근데 국가회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그 손절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 내용만 숙지를 했으면 분명히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예규는 안 나오겠지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예규에서 나오니까 그 시험에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제가 7판 교재를 쓸 때는 이런 예규도 다 반영해서, 특히 리스 회계라든가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예규 내용들을 사례를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최종 목표는 5개 중에 5개 모두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용만 익히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일단 개요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부회계는 여러분들이 보통 그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 그 봄부터 수강하시잖아요. 근데 정부회계는 보통 한 10월, 11월에 이제 많이 수강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회계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IFRS 중급 회계가 된 상태에서 이걸 수강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중급 회계, IFRS는 회계 기준이 이런데 국가는 이러고 지방자치단체 이럴 때 이렇게 차이점만 빨리빨리 가시면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예요. 그럼 IFRS에서의 리스 회계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했다면 그 기업 회계의 리스랑 국가 회계의 리스 회계 처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IFRS의 리스 기준을 안 상태에서 국가의 리스 회계 처리를 정의할 때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다른 점만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그 리스를 하게 되면 사용권 자산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건 무형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국가회계에서는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그런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대신에 리스 부채의 개념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은 항상
IFRS 중급 회계를 먼저 선수강하고 그리고 이걸 듣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럼 그 시점은 보통 언제냐? 기본 과정 끝나고 객관식 들어가기 중간 정도니까 주로 9월 말, 10월, 11월에 수강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듣고 1월달, 2월달에 그냥 파이널만 보고 시험 보러 가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초창기는 그래도 됐어요. 왜냐면 문제 난이도가 워낙 쉽다 보니까 대충 막판에 그냥 외울 거만 외워서 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수준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즘 우리 회계사 시험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정부 회계 시험의 트렌드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10월, 11월 달에 이 본 과정 수업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해서 마지막에 그걸 잘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현재 추세에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 회계가 다른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높아요.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는 배웠을 테니까, 그럼 재무관리에서 우리가 그 자본 예산 파트에서 효율성을 체크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수익성 지수잖아요. 영어로는 PI라고 하잖아요. 그럼 PI는 분자가 아웃풋이고 분모가 인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PI 지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 우리 공인회사 1차 여러 과목 중에서 정부회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쉽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파트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대신에 정부회계 실력은 IFRS 중급 회계가 얼만큼 세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회계학은 전부 5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죠? 자, 50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50문제 안에는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 정부회계 4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항수는 25, 10, 15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학원별로 대충 평균을 내보니까 강의 시간이 그 중급회계는 한 165시간 돼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는 한 6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한 90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회계 지금 아까 제가 몇 시간 한다고 했어요? 20시간, 20시간. 그것도 요새 난이도가 올라서 제가 20시간 한 것이고, 과거에는 한 15시간에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규까지 설명하려고 20시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라면, 회계학 과목 안에서도 가장 PI 지수가 높은 과목이고요. 또 다른 과목, 경제학, 경영학 뭐 이런 거 상법 다 뒤져봐도 정부회계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에 투자해서 가장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그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목을 1회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정부회계는 그 1회독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계산의 난이도라든가 이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의 PI 지수는 더 높습니다. 더 빨리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에 본문 과정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1월, 2월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서 그 쉽게 5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과목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과목이 2차에는 안 나온다, 2차에는 안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면서도 2차를 염두에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2차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는 과목이니까 학습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1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정부회계는 몰라도 되잖아요. 2차 시험 가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정부회계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제가 저술한 칠판 교재의 특징이 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규까지 하셔야 돼요. 예규. 특히 아직 리스 회계 기준의 예규가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촉을 딱 해보니까 리스 회계 예규 출제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다음에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출제 예정된 것이니까 특히 다르다 이거죠. 기업의 리스 회계 기준과 전 국가의 리스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규를 충분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장부터 12장 각 챕터 본문 끝에 제가 파이널 과정이라고 해서 핵심 요약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 가서 물론 파이널 특강을 또 제가 할 겁니다만 파이널 특강을 수강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 요약 정리만 잘 따라가시면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재 특징이 뭐냐면 모든 기출문제를 다 수록했다는 거죠. 그동안 2012년부터 해서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챕터별로 소팅해서 다시 챕터별로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는 또 거기 기출문제로 다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일단 나중에 꼭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게는 5문제가 출제되는데 4문제가 이 서술형 문제고요. 1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각 챕터마다 OX 문제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서 본문 내용들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면서, 자, 옳다 옳지 않다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부회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늦게 시작하셔도 충분히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2차까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에 출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선배들이 정부에게는 쉽다, 대충 해도 된다, 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게는 최근에 기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규에서도 구체적인 회계 처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예규에 있는 예제를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아예 안 하니까 어렵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세요. 그럼 1, 2월 달에 2, 3, 4회독 돌릴 때 속도는 분명히 빨라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으니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에게의 밑바탕은 IFRS 중급회계가 얼만큼 잘 정리가 됐냐에 따라서 그 학습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공인회계 과정에서는 주로 재무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곳이 미국 공인회계사하고 CFA라는 국제재무 분석사 강의인데요. 미국 공인회계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재무회계, 재무관리, 정부회계 이런 걸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회계라는 게 당연히 미국 정부회계가 좀 빠르겠죠. 그쪽이 선진화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정부회계가 출제될 때, 그때 정부회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처음 저술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재무관리 선생님이 왜 정부회계를 하느냐? 그 내막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본 과정 20시간 강의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그걸 잘 정리한 후에 1월달, 2월달 가서 그 핵심 요약 정리, 파이널 과정 위주로 해서 잘 돌리시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이 문제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이걸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이건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우리 1장부터 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